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게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 10만 원, 작은 부업이라 믿었지만 그건 내 인생을 삼킨 덫이었습니다. 오늘은 퇴직 3년 차, 외로움과 믿음 사이에서 무너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실 같은 노후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잊히지 않는 인생의 한 장면들,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 들어주세요. 새벽 5시, 정해진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정철수는 여전히 그 시간에 눈을 떴다. 30년 동안 한 번도 늦은 적 없는 출근 습관은 퇴직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갈 곳이 없었다. 거실 불을 켜면 텅 빈 식탁 위에 어제 마신 커피 잔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잔을 들고 싱크대에 올려놓았다. 이제 하루가 또 시작이네.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엔 어떤 의지도 기대도 없었다. 퇴직 후 3년 그는 매일이 길었다. 아내는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고 자식들은 각자 가정이 있다. 그에게 남은 건 시간과 조용함, 그리고 뉴스 소리뿐이었다. 뉴스 앵커가 말했다. 최근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 부업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귓가에 남았다. 부업, 재택근무. 그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다. 유튜브를 켜자 광고 하나가 떴다. 하루 10만 원,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나이, 경력 상관없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하루 10만 원? 말이 쉽지. 하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광고를 눌렀다. 영상 속 젊은 남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진짜 하루 10만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무료예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료라면 뭐 잃을 게 없지. 그날 오후 아내가 물었다. 여보, 뭐 해요? 그냥 요즘 유행한다는 부업 좀 보려고. 부업? 응, 하루에 10만 원 번다네. 그냥 폰으로. 아내는 미묘하게 웃었다. 그런 게 진짜면 세상 다 부자 됐겠죠. 그는 웃으며 대꾸했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자극됐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그 혹시라는 한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다시 켰다. 비슷한 광고가 끝도 없이 이어졌다. 초보자 가능. 하루 1시간만 투자. 팀 단위 프로젝트. 즉시 입금 보장. 팀 단위. 그 말이 귀에 걸렸다. 은퇴 후 가장 그리웠던 건 돈보다 사람이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던 그 시절의 긴장감. 그게 사라진 뒤로 그의 하루는 너무 조용했다. 그는 폼을 채웠다. 이름 정철수. 나이 62세. 연락처 010-0000-0000. 관심 분야란 칸엔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썼다. 부업.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 등록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 파란 문장이 떠올랐다.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팀 미션에 참여하세요. 그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살짝 웃었다. 그래, 내일부터 일하러 간다. 그 말엔 3년 만에 다시 살아난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잠들기 전 휴대폰을 침대 머리맡에 두었다. 마치 출근 준비라도 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오랜만에 알람을 설정했다. 내일 오전 9시.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자 작은 알람 표시가 켜졌다. 그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은 좀 다르겠지.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다른 하루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9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자
정철수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3년 만에 다시 맞는 출근 시간이었다. 그는 세수하고 셔츠를 갈아입었다. 누가 볼 것도 없는데 괜히 단정하게 입고 싶었다. 그건 일하는 사람의 복장이었으니까. 카카오톡 알림창에 새 메시지가 떠 있었다. 정철수님, 팀 미션방 입장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화면 속엔 이름 모를 사람 9명의 프로필이 있었다. 이은자, 김대호, HAPPYDAY, 성실맨, 민지 아빠. 닉네임들은 낯설지만 이상하게 친근했다. 관리자 리더 MJ가 메시지를 올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같은 팀입니다. 하루 3건씩 광고 미션 수행하시면 건당 3만 원씩 입금됩니다. 광고 미션이 뭐지? 그가 물으려던 찰나 다른 사람들이 먼저 대답했다. 링크 클릭하면 돼요. 하루 3건만 하면 돼요. 진짜 쉬워요. 저 어제 미리 해봤는데 바로 돈 들어왔어요. 채팅창은 활기찼다. 누군가가 올린 송금 캡처가 올라왔다. 입금 3만 원, 송금인 MJ팀. 그는 그 화면을 보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짜네. 그 순간 오래된 감정 하나가 다시 피어올랐다. 함께 일하는 기분. 누군가와 목표를 나누고 칭찬받고 성과를 올리는 그 익숙한 리듬. 그는 손끝으로 이모티콘을 눌렀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리더 MJ가 바로 답했다. 역시요. 정철수님 같은 분이 팀에 계셔서 든든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퇴직 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날 하루 그는 안내된 링크를 눌러 광고를 클릭하고 한 줄짜리 후기 문장을 복사해 붙였다. 작업은 단순했다. 그런데도 집중됐다. 그는 마치 진짜 사무직원이라도 된 듯 꼼꼼히 일을 처리했다. 저녁이 되자 알림이 울렸다. 정철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작업비 9만 원 입금 완료. 그는 은행 앱을 열었다. 정말로 9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세상에 진짜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내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지만 괜히 말하지 않았다. 조금 더 벌어서 보여줘야지. 다음 날 리더 MJ가 메시지를 올렸다. 정철수님은 너무 꼼꼼하셔서 상위 미션도 가능하겠어요. 내일부터 하루 30만 원짜리 프로젝트 참여해 보시겠어요? 그는 머뭇거렸다. 제가요? 아직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정철수님 같은 분들이 오래 가요. 성실하고 믿음직하시니까.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쿵 울렸다. 성실하다. 그 단어는 정철수에게 가장 소중한 훈장이었다. 누군가 그걸 알아봐 준다는 게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좋았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요즘 세상도 나쁜 것만은 아니네. 이런 일도 있네. 아내가 물었다. 무슨 일?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일이야. 사람들이랑 같이 팀으로 하는데 오늘만 해도 돈이 바로 들어왔어. 아내는 잠시 멈췄다. 그런 건 조심해야 해요. 요즘 가짜 부업 많다잖아요. 에이, 이건 달라. 사람도 좋고 돈도 바로 들어왔어. 그는 그날 밤 리더 MJ의 말이 떠올랐다. 정철수님 성실하신 분이라 꼭 성공하실 거예요. 그는 그 말을 되뇌며 잠들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칭찬이 올가미의 끈이었다는 걸. 그의 성실함을 묻기 위해 던져진 가장 부드럽고 달콤한 줄이었다는 걸. 세 번째 날 아침, 정철수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켰다. 팀방엔 이미 새 메시지가 쏟아져 있었다. 오늘 미션 떴어요. 링크 3개 열면 끝이에요.
정철수님, 어제 입금 확인하셨어요? 그는 서둘러 은행 앱을 열었다. 잔고가 늘어나 있었다. 9만 원 입금 MJ팀. 어제의 작업비가 맞았다. 그는 무심코 미소를 지었다. 이게 진짜 되네. 그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작업한 건 단 몇 번의 클릭, 그런데 진짜 돈이 들어왔다. 믿기지 않으면서도 그 돈이 손에 잡히는 현실이었다. 그는 노트에 오늘 미션이라고 써놓고 체크박스를 그렸다. 1번 광고 클릭, 2번 후기 작성, 3번 공유 완료. 매일 아침 9시 그는 출근하듯 휴대폰 앞에 앉았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이젠 습관이 됐다. 점점 채팅방 속 사람들과도 가까워졌다. 성실맨이 말했다. 철수님은 진짜 꼼꼼하시네요. 이런 분이 팀에 있어서 든든해요. 에이,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 드물어요. 그는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다. 칭찬이라는 게 이 나이에도 그렇게 기분이 좋을 줄 몰랐다. 그날 오후 또 입금 알림이 떴다. 입금 12만 원 MJ팀. 작업량을 늘리자 금액도 늘었다. 하루 10만 원 부업이라는 광고 문장이 이젠 현실이 됐다. 저녁에 아내가 물었다. 요즘 표정이 밝네요. 좋은 일 있어요? 그는 모처럼 웃었다. 그냥 요즘 일 좀 하거든. 어떤 일인데요? 폰으로 하는 부업이야. 진짜 돈 들어와. 매일. 그게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 회사도 있고 사람들도 다 착해.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사람이 착하다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있었다. 리더 MJ는 늘 따뜻했다. 매일 아침마다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정철수님, 오늘도 성실하게 출근하셨네요. 이런 분이 진짜 팀의 보석이에요. 그는 어느새 MJ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리더가 보내는 문장이 하루의 시작이자 작은 보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MJ가 말했다. 철수님, 혹시 다음 단계 참여 의향 있으세요? 상위 미션은 수익이 더 커요. 단, 팀 신뢰를 위해 입장비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다. 입장비라 그래도 그동안 매일 입금됐잖아. 이 정도면 믿을 만하지 않나? 그는 다음 날 조용히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정말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MJ팀 정철수님, 상위 미션 진입 완료. 수익 배율 3배 적용. 그는 놀랐다. 진짜 됐네. 이건 진짜 시스템이야. 그날 밤 그는 아내 몰래 휴대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 하루 30만 원 목표. 퇴직금 일부 넣으면 더 키울 수 있겠다. 불빛 아래 그의 눈은 반짝였다. 퇴직 후 처음으로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30만 원이 투자가 아니라 그를 묶는 첫 번째 사슬이라는 걸. 그는 스스로 믿었다. 나는 신중하다. 나는 성실하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성실함이야말로 완벽한 약점이라는 걸. 그날 오후 팀방이 유난히 시끌벅적했다. 드디어 상위 미션 시작이래요. 하루 30만 원 가능하대요. 철수님도 참여하세요. 정철수는 채팅창을 천천히 읽었다. 어제 송금한 30만 원이 잘 처리됐는지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리더 MJ가 그에게 10일 메시지를 보냈다. 철수님, 어제 입금 확인했습니다. 역시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 한 문장에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말은 그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퇴직 후 아무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 이제야 누군가가
그의 진심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았다. 철수님 같은 분들이 끝까지 남아요. 제가 보장드릴게요. 이번 상위 미션은 수익률이 다릅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200만 원 수익도 가능해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일주일에 200만 원이라 그게 가능한가? 하지만 곧 며칠 전 입금된 9만 원과 12만 원이 떠올랐다. 그때도 진짜 들어왔잖아. 이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 그날 밤 MJ는 팀 단체방에 새 공지를 올렸다. 상위 미션 안내. 보증금 300만 원 납입 후 자동 승급. 매일 미션 수행 시 10일간 수익 2배 지급. 사람들이 연이어 답했다. 입금 완료했습니다. 저도 도전해봅니다. MJ님 믿습니다. 정철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누군가 올린 입금 캡처가 눈에 들어왔다. 입금 300만 원 완료. 그 밑엔 MJ의 답글이 있었다.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200만 원 배당 들어갑니다. 그는 숨을 삼켰다. 정말이야, 진짜 돈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 잠시 후 MJ가 그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철수님, 이건 단순한 부업이 아닙니다. 저희는 소수 정예만 모십니다. 오래 함께 가실 분들 중에 첫 번째로 믿음 보여주신 분이 철수님이에요. 그 말은 칭찬이라기보다 명예의 초대장 같았다. 그는 손끝이 떨렸다. 이 정도면 진짜 투자해 볼 만하지 않나? 그는 노트북을 켜고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퇴직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묶어둔 계좌가 있었다. 3,200만 원. 그중 일부만 써도 된다고 생각했다. 여보, 요즘 은행이자 얼마야? 아내가 신문을 보며 말했다. 요즘은 3%도 안 되죠. 그렇지. 요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손해야. 당신 또 그 부업 얘기하려는 거 아니죠? 아니야. 이번엔 제대로 된 거야. 사람도 믿을 만하고 수익도 확실하대. 여보, 그만해요. 이상한 냄새 나요. 그는 짜증을 눌렀다. 당신은 왜 맨날 부정적으로만 봐. 나도 내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아내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그를 더 자극했다. 그는 그날 밤 조용히 300만 원을 송금했다. 계좌 이름은 낯선 영문이었다. HUION이 페이코 리미티드. 그래도 MJ가 직접 알려준 계좌였다. 정식 회사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송금 확인 후 MJ가 메시지를 보냈다. 확인 완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철수님. 이제 진짜 투자자십니다. 투자자. 그 단어에 그는 잠시 웃었다. 그동안 퇴직자라는 말이 싫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라니. 그 말은 낡은 명함 대신 새 자존심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휴대폰 화면 속 잔고를 다시 확인했다. 300만 원 출금 완료. 그 옆엔 익숙한 문장이 떠올랐다. 터마로 스타츠 히. 내일이 시작된다는 그 문장에 그는 믿음을 담았다. 하지만 그 내일이란 그의 끝의 시작이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정철수는 매일 같은 시각에 로그인했고 늘 하던 대로 미션을 수행했다. 광고 클릭, 후기 작성, 스크린샷 업로드. 그의 하루는 다시 규칙을 찾은 듯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날은 입금 알림이 오지 않았다. 늘 오후 4시면 입금 30만 원 MJ팀이라는 문자가 도착했는데 휴대폰은 조용했다. 뭐 하루 늦을 수도 있지. 그는 그렇게 넘겼다. 그동안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MJ였다. 그가 거짓말을 할 리 없었다. 그날 밤 단체방에 누군가가 물었다. 오늘 입금 아직 안 됐나요? 저도요.
혹시 시스템 점검인가요? 리더 MJ는 답이 없었다. 대신 익숙한 자동응답 메시지가 올라왔다. MJ팀 오늘 서버 점검으로 입금 지연됩니다. 내일 오전 일괄 처리 예정입니다. 정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다음 날 오전이 되어도 입금은 없었다. 그는 MJ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리더님, 어제 입금 아직 확인이 안 되네요. 잠시 뒤 회색 글씨가 떴다. 읽지 않음.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단체방도 조용했다. 그 많던 메시지들이 사라진 듯 했다. 그는 계속 새로 고침을 눌렀다. 이거 혹시 버그인가? 사흘째 되던 날, 팀방 이름이 바뀌었다. MJ팀 1조팀. 그리고 참여자 목록이 점점 줄어들었다. 프로필 사진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닉네임 자리엔 알 수 없음이라는 글자가 남았다. 정철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황급히 MJ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리더님, 무슨 일입니까? 혹시 회사 쪽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여전히 답은 없었다. 다음 날, 팀방은 완전히 사라졌다. 채팅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여보, 왜 그래요? 아내가 놀라서 달려왔다.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사라졌어. 뭐가요?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 아내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그럼 돈은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은행 앱을 열었다. 입금 내역은 그대로였지만 마지막 출금 내역만 남아 있었다. 300만 원 송금, HUION이 페이코 리미티드. 그 순간 어제 본 뉴스 자막이 스쳤다. 캄보디아 기반 HUION이 그룹 자금 세탁 의혹으로 제재. 심장이 세게 뛰었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줬다. 그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공지 MJ팀 서비스는 시스템 오류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시스템 오류 정상화 예정.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아직은 기다려보자.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단 한 번도 잠들지 못했다. 화면을 켤 때마다 채팅방은 비어 있었고 그의 메시지는 회색으로 멈춰 있었다. 새벽 3시 거실 불을 켜고 앉은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 손으로 평생 일했고 그 손으로 마지막 희망을 보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방 안이 캄캄했다. 그는 속삭였다. MJ 당신은 사람 맞았던 거야? 그 말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믿음을 잃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정철수는 눈을 뜨자마자 은행 앱을 열었다. 혹시나 어제의 오류가 해결됐을까 싶었다. 하지만 화면엔 변화가 없었다. 입금 내역은 멈춰 있었고 출금 기록만 그대로였다. 그는 혹시 몰라 MJ가 남긴 예전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언제든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는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장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 무렵 그는 용기를 내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저 해외 송금 내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역이신가요? HUION이 페이라는 회사로 보낸 300만 원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회사 캄보디아 쪽인가요? 예, 맞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쪽은 최근 금융사기 관련 신고가 접수된 곳이에요. 정철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사기라고요? 예. 이미 여러 피해자분이 접수하셨습니다. 혹시 피해 접수 도와드릴까요? 그는 손에 든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잠시만요, 생각 좀 하고요. 전화를 끊자 머리가 하얘졌다. 그는 멍하니 거실 창가에 섰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했구나.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제야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내가 다가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휴대폰을 내밀었다. 그 부업, 사기래. 아내는 화면을 잠시 보더니 조용히 의자를 끌어다 그의 옆에 앉았다. 얼마나 보냈어요? 처음엔 30만 원, 그 다음에 300만 원. 총 330만 원이네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다가 아니야. 상위 미션 준비한다고 퇴직금 계좌 일부를 옮겼어. 얼마나요? 2천만 원.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 공기가 멎었다. 여보, 왜 그랬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조금만 하려고 했어. 진짜 조금만. 근데 계속 들어오니까 그게 다 미끼였잖아요. 알아. 근데 그땐 정말 진짜인 줄 알았어.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휴대폰 화면 속엔 여전히 그가 마지막으로 송금한 계좌번호가 남아 있었다. HUION이 페이코 리미티드 캄보디아 프놈펜. 그 아래엔 검은색 글씨로 표시된 단어가 있었다. 송금 완료. 그는 그 단어를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자를 지웠다. 하지만 화면을 꺼도 머릿속에선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는 경찰서에 갔다. 민원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아들었다. 사기 피해 접수하시나요? 직원이 물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금액은요? 2,300만 원입니다. 직원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요즘 그런 신고 많습니다. 특히 하루 10만 원 부업 같은 형태로요. 그는 고개를 떨궜다. 자신이 그렇게 흔한 피해자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 치욕스러웠다. 사기꾼들은 절대 잡히지 않아요. 그렇죠? 직원이 조용히 대답했다. 쉽지 않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밖으로 나서자 비가 그치고 흐릿한 햇빛이 들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무너졌구나. 그는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아내가 내준 미역국을 한 숟갈 뜨려다 멈췄다. 국물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엔 후회와 부끄러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낮게 말했다.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나 봐.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여보, 당신이 사람을 믿은 게 죄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지. 그 말이 그의 마지막 위로였다. 그날 저녁 식탁 위의 반찬은 그대로 식어 있었다. 정철수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밥알 하나 삼키는 것도 힘겨웠다.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아니, 그 사람들 이미 해외라 잡기 어렵대. 그럼 이제 끝이에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잊으래. 그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 웃음이 났다. 잊으래.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던 인생을 그렇게 한 문장으로 덮으라니. 그는 식탁에 놓인 손을 바라봤다. 거칠고 두꺼운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평생 이 손으로 일했고 사람을 먹여 살렸고 거짓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 손으로 가짜에게 송금 버튼을 눌렀다.
모든 게 그 손으로 끝났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성실하게 살았던 게 죄가 됐네.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세상은 변했는데 난 아직 사람을 믿었어. 그게 잘못은 아니죠. 잘못이지. 이젠 믿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잖아.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더 깊은 무언가, 스스로를 향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방 한쪽 서랍에서 예전 명함을 꺼냈다. 대성 반점 대표 정철수. 노랗게 바랜 명함 위엔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문질렀다. 이땐 손으로 번 돈이었는데 그의 머릿속에 퇴직식 날 장면이 스쳤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정 과장님처럼 살면 돼요. 성실하면 다 됩니다. 그 말이 그땐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저주처럼 들렸다. 그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무너진 어깨. 그 안엔 피해자보다 패배자가 있었다. 나는 사기꾼한테 속은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속은 거야.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새벽이 가까워 오자 그는 거실 불을 끄고 앉았다.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화면 속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채팅창 이름이 있었다. MJ팀.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채팅방 나가기를 눌렀다. 이제 됐다. 그 한마디가 너무 허무하게 흩어졌다. 아내가 방문을 열고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조금만 자요. 내일은 새벽 시장 같이 가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시장엔 왜? 사람들 좀 만나야죠. 당신 요즘 너무 혼자 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다. 그래. 혼자 있으니까 자꾸 바보가 되는 거지. 그날 새벽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온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제 성실하게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젠 세상도 좀 배워야겠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닌 한 인간이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하는 눈물이었다. 그날 새벽 정철수는 오랜만에 알람을 맞췄다. 휴대폰 화면에는 새벽 시장 5시 30분이라고 적혀 있었다. 알람 소리가 울리자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내는 이미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끓일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어제보다 조금 덜 무너져 있었다. 집 앞 골목길은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다. 공기가 차가웠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천천히 걸었다. 시장 입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채소 트럭, 생선 좌판, 국밥집에서 새어나오는 김 냄새. 모든 게 살아있는 냄새였다. 철수 형님, 오랜만이네. 단골이었던 상인이 손을 흔들었다. 가게 접고 한동안 안 보이시더니 요즘 뭐 하세요? 그는 잠시 웃었다. 그냥 사람 구경하러요. 하하, 그것도 일이지. 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 구경도 일이지. 그 말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장 끝 국밥집에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그는 자리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혼자세요? 예. 그럼 고기 좀 넉넉히 넣어드릴게요. 그는 국밥을 한 숟갈 떴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제야 몸이 조금 풀렸다. 창밖으로 여명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르스름한 빛 사이로 구름이 흘렀다. 문득 어제의 자신이 떠올랐다. 성실해서 속았다고, 세상은 차갑다고 말하던 사람. 그는 그 말을 떠올리며 작게 웃었다.
그래도 세상엔 따뜻한 국밥도 있잖아. 그는 국밥집 벽에 붙은 안내문을 보았다. 노인 일자리 모집 시니어 돌봄 봉사자.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가게를 나서며 그는 속삭였다.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해야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햇빛이 골목길 담벼락을 타고 흘렀다. 그는 그 빛을 손바닥으로 받았다. 손바닥은 여전히 굳고 거칠었지만 이제 그 손이 다시 쓰일 곳이 생긴 듯 했다. 현관 앞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시장 사람들 많죠? 응. 다들 바쁘게 살아. 그래요. 우리도 다시 살아봐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자. 이번엔 사람 믿지 말고 사람 곁에서 살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그는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렸다. 하루 10만 원 부업은 잃었지만 오늘 하루는 벌었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알람을 맞추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5시 반. 휴대폰 화면에 뜬 작은 시계 모양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창밖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새벽빛은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무너져도 삶은 다시 시작된다. 성실함이 죄가 되는 세상. 하지만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무너져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인생의 진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구독으로 당신의 자리를 남겨두세요.